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무등일보에 나와져 있는 칼럼인 것 같아요. 이정우의 우문응답 해가지고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경북대 명예교수인데 여기 무등일보에서 칼럼 신청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권 부동산 소식 전해주는데 어제를 전할 게 찾아봤는데 특별히 없어서 칼럼 소식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이게 정치하고 많이 관련되고요. 또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정부입니다. 정부 지 거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등기부 등본상에 임동성 이름으로, 내 거 이름으로, 홍길동 이름으로 써져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권을 행사를 명확히 해 보이는 거죠. 자, 칼럼 내용이 어떤 것인지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선 승부처는 부동산이다. 자, 대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대선이지만 뭐니 해도 최대 승부처는 부동산의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실망 분노한 많은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들은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을 묻지 않고 무조건 야당 후보를 찍으려는 묻지마 투표, 응징 투표의 경향을 보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분노하는가? 주된 이유는 부동산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배로 폭등한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집 없는 우리나라의 사할의 국민이 절망에 빠졌고 앞으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청년 세대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무려 26회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격화 소양, 어려운 한자네요. 핵심을 벗어난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실패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생의 핵심은 부동산 안정에 실패한 근본 원인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게을리한 데서 찾아야 한다. 사실 증세를 이야기하기를 겁내는 것은 역대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 병폐입니다. 정권 초기 정책 당국은 금융적 기법, 국지적 규제 같은 핀셋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새 정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은 잠시 주춤 관망세를 보이다가 금방 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출범 1년이 훌쩍 지나고 정책이 10차례나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서야 비로소 종부세 강화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미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정부의 신뢰가 떨어진 뒤에야 종부세 강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 강화 방식도 보편적 보유세 강화가 아니고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왕창 세부담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을 눈앞에 두고 종부세 대란이라는 대형 사고마저 터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잘못된 특혜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작충수 완창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년 대선에 좋은 대통령을 뽑아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잘했을까? 최근 한국경제신문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내놓아 관심을 끌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국토보유세 불가능한 세금 21년 12월 20일 이들은 두 후보 부동산 공약이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평가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의 공약에서 보듯이 보유세 강화 방향을 제시한 데 반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 보유세 완화 방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인 두 후보를 비교한 뒤 평가단이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너무나 의외여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0여 년간 우리 학계에 합의된 정신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보유세는 너무 낮고 거래세는 너무 높으므로 당연히 보유세는 강화해야 하고 거래세는 낮춰줘야 한다는 게 학계에 합의된 정신이자 다수 국민들도 이제는 대체로 동의하는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 통념을 무시하고 보유세 완화라는 틀린 방향으로 가려는 후보를 말리기는커녕 편들어주는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학자들인가? 부동산 부자들은 윤석열 후보 만세를 부를 것이고 집 없는 서민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대선평가단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근거도 전혀 뿌리가 없고 이 후보가 말한 적이 없는 가공의 이유를 내세운 입니다. 평가단은 이 후보 측의 다주택자를 투기꾼이자 남의 집을 빼앗는 사람으로 윤 후보는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은 근거 없는 상상일 뿐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해야지 머릿속의 상상으로 남의 생각을 재단해서는 되겠는가?
또 평가단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 시에 대해 근원 불명 세금이라고 매도했는데 헨리 조지의 사상에 뿌리를 둔 국토보유 시에는 매우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주의의 경제학자인 원조이자 스승인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이 토지보유 시를 가리켜 이 세상의 세금 중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격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평가단은 잘 모르고 한단 말인가. 또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 나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정을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 걸기다. 이 세상 세금 중 가장 좋은 토지보유세를 정부 재정의 최우선 재원으로 삼는 것이 훌륭한 일이다. 다만 아직 그 정도로 세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을 뿐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가단은 국토보유세는 세부담이 종부세보다 더 소수에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것도 전혀 옳지 않다. 현재 종부세는 아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에게만 부과되는데 비해 국토보유세는 한 평이라도 땅을 가진 국민에게 부과되므로 다수의 국민이 내는 그래서 종부세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토지보유세가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재산세, 종부세 통합 운영함으로 중복 과세는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되돌려주는 돈이 있어서 국민의 대부분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액수가 더 크다. 이것은 현행 종부세보다 진일보한 토지보유세가 될 것이고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취할 근본 처방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대선 평가단은 각종 오해와 왜곡된 시각에 입각에 흙을 백이라고 우기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히 걱정이 된다.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다. 학자가 주장을 펼 때는 오직 논리와 근거로서 해야지 주관과 상상인에 기대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수준은 높으므로 누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후보인지 똑똑히 판별하리라 기대한다. 내년 대선은 결국 부동산 정책의 판가름 날 것이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경제학, 광주 전남 대표 정론재 무등일보, 영남일보, 경산, 중부일보, 경기, 충청투데이, 충청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역신문사들이 함께 매주 화요일 연합 필진 기구를 개최합니다. 해당 기구는 무등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요. 좀 본인이 말했는데 학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저기 사람들은 좀 멍청한 것처럼 이렇게 좀 했네요. 답이 나왔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뻔히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가 재산이 100억이 있어. 너 너무 재산 많은데 그러니까 좀 내놔라고 그냥 강탈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인구의 그 1%에 해당하는 사람 상위에 전체 소득 자산 소득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 너네는 그냥 내야 돼.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세금을 그렇게 강탈해 가는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자체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하는 그 국토보유세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네. 재산세가 어차피 국토보유세예요. 재산세가 건축분, 토지분 다 있는데 뭔 뻘소리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재산세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말도 없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고 또 내고 하는 거니까 이중과세에 문제가 해당돼요. 이재명이가 하는 국토보유세는 100% 그냥 이중과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재산세를 없애든지 재산세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거 종부세가 대한민국에만 전 세계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그리고 왜 민주당이 그 종부세를 이렇게 강화했는지도 그거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재산세가 너무 낮아.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10분의 1이나 20분의 1에 해당되니까 엄청 낮죠. 근데 대신 양도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양도세를 줄이든지 그렇게 하고 재산세를 올리든지 해야 될 거잖아. 근데 이거 민주당 정부는 뭐 하고 있어? 양도세가 엄청나게 과하게 세금을 때리는데 거기다가 더 때리고 있잖아. 야, 82.5%를 떨어가면 그게 공산주의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벌었던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82만 5천 원을 내놓으래. 77만 원을 내놓으래. 네가 번 돈이 1억인데 8,250만 원을 내놓으래. 네가 번 돈이 1억인데 7억 7천만 원을 내놓으래. 그렇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잖아.
그런데 또 종부세를 6%씩 때린대. 그러면 6% 10년 때리면 60% 걷어가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꾸로 국가한테 강탈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 묻지마 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너네들이 만든 거잖아. 뭐 이게 당신은 굉장히 똑똑한처럼 말하고 얘들은 바보처럼 말하는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 당연히 내년에 야당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냐면 재산세가 1%에서 2% 내외예요. 우리나라는 종부세를 걷어서 6%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15년 끄덕이면 재산을 강탈하는 거라니까 국가가. 근데 또 어떻게 돼? 팔면은 82.5% 뜯어가겠대. 그러면 뭐 말 다 나온 거지. 이렇게 뜯기고 저래 뜯기고 가지고 있어도 뜯기고 보유하고 있어도 뜯기고 팔아도 뜯기고. 뭐 묻지마 야당 찍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다양하니까요. 어쨌든 뭐 무등일보가 뭐 이제 뭐 이렇게 호남 쪽 기업이고 또 이렇게 민주당 지원해 주려고 이런 뭐 칼럼 찾아서 뭐 올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 이정우의 우문운다 대선 승부처는 부동산 본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틀렸다고 말을 해도 이미 대선 승부처는 부동산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재명이 또 갑자기 또 막 말을 돌려가지고 양도세 뭐 줄이겠다, 종부세 줄이겠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한 척만 하고 지나버리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쳤어요. 선거 전에는 세금 내리겠다. 선거 끝나면 세금 더 올렸습니다. 이게 뭐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여튼 알아서 보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상 대선 승부처는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